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내일부터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 좀 같이 볼 텐데요. 주가가 금요일에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에서 코스닥 3천 달성 또 코스피 5천 특이 이 디지털 자산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또 민자 앞으로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또 민병덕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섹터들 특히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를 가는 너무나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4%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7% 가까운 다시 한번 예전에 고점 단계까지 올라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라오기 위해선 지금까지 이 섹터 이 두 섹터는 여러분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와 줘야 된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와 줘야 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섹터는 이 순환 매장에서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다날도 마찬가지고 쿠콘도 마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상한가에 준하는 막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두 종목에 대한 또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도 제가 확실하게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카카오와 네이버는 항상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 이 박스권, 큰 박스권 안에서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네이버는 사실 두나무 합병, 뭐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었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런 단기적인 테마성 그런 호재들 말고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 이유 이게 뭐였습니까?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으로 주력 상품으로 진짜 미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그 기대감에 따른 앞으로 법제화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되냐 안 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 속의 기대감이라는 게 사실 상승폭을 더 키우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을 때 그때부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원래 그렇잖아 모든 게 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따른 상승으로 앞으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방으로 보는 게 맞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내가 타점을 과연 어디에서 잡을 것인가 또 단기적인 타점들이 앞으로 상승폭 또한 이런 등락폭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라 보고 있고 이런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들을 계속 어떻게 또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그 흐름들을 좀 보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대형주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 드디어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수급을 담당했던 이 피지컬 AI 쪽 그리고 로보티스 쪽이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단계에서 약간 이 가격대에 대한 피로감들이 분명히 쌓여 있단 말이야. 이것 또한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고점은 안 나왔다 보는데 고점 뒤에 또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이끌어왔던 시장 자체가 점차 변화가 되는 게 지난주부터 보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법제화들도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자면 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민 의원은 코스닥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토큰 증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을 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하게 된다면 시장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네, 이걸 누가 말했어요? 바로 민주당에서 말했죠. 민주당 민 의원이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발언을 만약에 저는 뭐 정치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말했으면은 이게 좀 약간 위기였거든. 근데 뭐야 같은 편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잖아.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대박이에요. 네. 뭔가 그럴 지금 뭔가 그쪽으로 분위기를 흘러가게 만들고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는 법통과 그전에 앞으로 기대감에 따른 상승으로 우리가 고점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갈까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 시장도 어저께
한국 ETF 시장은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이 고점 돌파는 또 우리나라 지수를 상승시키거나 또는 앞으로 지금 주목받는 섹터에 대한 강세를 보여줄 만한 자리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글로벌 시장 자체에 대한 추세는 아직도 상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힘만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코스닥, 코스피에 대한 지수의 반등이나 지수에 대한 대형주가 무너지더라도 이쪽에서 지수 반등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라고 했어요? 결국 차트적으로 타점이라는 건 결국 차트적인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나 고점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타점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차트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이게 저점 바닥에 나왔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상승에 대한 파동이 나올 것이다. 그 상승에 대한 파동은 현재 진행 중이고,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할 타점은 저는 여기서 장기적인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일 것이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분명 나올 것이고, 이 임펄스 파동에 따른 고점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등락폭들은 앞으로 계속 되어 갈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볼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삼각스름 형태에 따른 앞으로 2파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 여기에서의 확실한 고점 시그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거고요. 이 매도 뒤에도 다시 한번 이런 ABC 조정 다음에 또 다른 또 상승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올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체크해 나가면 괜찮아요. 네. 이것만 잘 체크해서 나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끌고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또 이 고점에 대한 대응들은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라이브 영상이나 타점에 대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끌어 갈 거고,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 혹은 정확한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잡아 나갈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에 우리 네카오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카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카카오와 네이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타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좀 묶어서 볼 테니까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은 다음에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네카오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가끔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카오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또는 코인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뭐 남들 따라서 매수도 해 보고 남들 따라서 매도도 해 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해 봤는데, 뭐 재무제표 보거나 아니면 뉴스 기사 맹신하거나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 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손실만 늘어나더라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네카오 관련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타점들 만들어 나갈 거니까 네,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타점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말 동안 날씨가 너무 춥다고 합니다. 계속 춥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엄청난 변동성 저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점 대응과 앞으로 또 어떻게 끌고 나갈지
또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